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게 들어가서 글씨,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좀 포커스를 이게 칠판 쪽으로 좀 잡아 놨는데, 제 얼굴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안 보이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선이 가스나 이제 뭐죠? 어 전기, 소방 이런 쪽에서는 제가 이제 막 대부분 다 많은 설명을 좀 해 줬어요. 근데 이제 위험물은 이게 소방의 큰 틀의 하나의 일부로 사실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맨 위에 이제 이게 위험물에 대한 이제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막 다 이제 기술사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위험물은 좀 이게 좀 이제 독립적으로 좀 떼어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위험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험물 위에는, 그러니까 위험물은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험물은 위험물 기능장,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위험물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좀 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는 되게 이게 낮춰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욕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법을 가지고서 뭐 미주알고자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변경이 되기 전에 변경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법이 맨 위에 뭐 기술사가 있고 뭐 거기에 뭐 있지만, 소방 이름이 소방이잖아요. 소방은 소방만 해야지. 예? 소방자 들어가면 만약 안 될 거면 그 다 떼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써도 되는 이유가, 소방 큰 카테고리 안에 위험물이 그냥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위험물도 어떻게 보면 한 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험물 기능장에 위험물 산업기사,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사가 있고 위험물 산업기사가 있고 위험물 기능장이 이제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게끔 하고, 소방하는 사람들이요. 소방하는 사람이 냉정하게 말하면 위험을 잘 몰라요. 예? 소방 설계를 하거나 그 관점에 위험물 들어가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거 별도로 다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다 알겠지. 위험물도 이제 만질 수 있는 이제 그 면허를 냈으면 다 하겠지. 근데 그렇게 시설업 하는 사람들도 위험물을 위험물까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물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위험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위험물 기능장이 없어요. 위험물 산업기사도 없고 위험물 기능사도 없어요. 예전에 내가 위험물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놓쳐 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위험물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위험물 쪽을 계속 이제 이게 법사항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들이 되게 많이 취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물의 이제 좀 이렇게 전문성을 그분들이 좀 지켜줘야 돼요, 사실. 예? 그래야지 이게 위험물들도 자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서 이제 가지. 예전에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전기 쪽에서 이제 그 철도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통신 띄워주고 그다음에 철도 띄워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물도 하나의 전문 분야고, 자꾸 소방의 하나 쪼가리로 자꾸 놓으니까는 자꾸 이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얘네들 위험물 기능장한테 맡겨요. 위험물 기능장한테 맡기면 돼요. 그 위험물 기능장에서 시험 볼 적에 설계 관련된 거 관리만 오는 게 아니라 설계 관련된 것도 일부 넣어 가지고 문제 내면은 이 사람들이 도장 찍고 하면 되죠. 자격증이 그 상위 자격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설명
이제 개선 사항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한번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 규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딱 치면은, 인터넷에 치면은 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고, 거기에 시행령이 밑에 있고 시행 규칙이 밑에 있어요. 세 개가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이 기능장들이나 산업기사 요 두 분들이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꿰고 있고 자꾸 이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세요. 별표 5 시행령의 별표 5에 위험물 취급자 취급 자격자의 자격,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 아이고, 이게 위험물 그 취급 아니면 뭐 선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선임 자격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취급자의 자격으로만 해놓고, 이제 제 11조 1항 관련해 가지고 위험물 취급자 취급 자격자의 구분 해갖고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여기 표에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눴어요.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위험물 기능장,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뭐냐면 별표 1의 모든 위험물로 해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능사만 따도 위험물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얘는 그러면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별표 1의 위험물이 뭐냐? 우리 그 위험물은 1류에서 6류까지 있어요. 그죠? 1류에서 6류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능장 딸 필요도 없고 산업기사 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위험물 기능장 따신 분이 이제 소방시설관리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별로 위험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이거를. 그럼 뭐하러 위험물 기능장 따요? 다 기능사 따지. 예? 그 다음에 2번. 난 이거 보고 난 놀랐어요, 진짜 사실. 이거. 가스는 그래도 산업기사 이상으로 위에 올려놨는데 모든 걸 다 풀어놨는데, 얘는 그냥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위험물 기능사면 다 돼. 물론 갑자기 이제 레벨업 딱 시켜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그 뭐 우리 주유소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2번. 2번은 뭐냐면요.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의 구분 중에 2번은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1의 위험물 중 사료 위험물만. 그러니까 1, 2에서 6류 중 얘는 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교육을 하면 사료만 되는 거예요. 사료는 뭐냐면은, 왜 사료를 이렇게 풀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사료는 주유소가 있어서 그래, 주유소. 그 다음 윤활유 뭐 이런 것들도 좀 일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만 받으면 그냥 이거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저기 뭐야 많이 쓰는 게 사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데 주유소도 많잖아요, 여기는 주유소. 그 윤활유 파는데 이런 데도 많고. 그 다음에 3번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공무원 경력자로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자. 내가 이거는 이해돼요. 이거는 왜 이해되냐면, 우리가 소방 검사를 받으면은요, 이제 준공 전에 이제 그 뭐야 검사를 이제 부분 이제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막 와요. 오면은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그 자기 관할에 있는 시설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는 건 나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이것만 하면은 그냥 다 풀어주는 거지. 최소한 자기가 업으로 삼으려면 기능사라도 따고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근데 이렇게 교육을 줘가지고, 가스도 그냥 교육받아서 하지, 소방도 교육받아서 하지. 소방은 1급까지 교육받아서 나중에 또 특급까지도 경력 쌓이면 1급 경력 몇 년이면 또 특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자격증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물 근데 말이 나와서, 근데 소방도 일주일 받아가지고 공부하면은, 보세요. 산업기사만 보더라도 4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뭐 기사도 똑같지만,
내가 뭐 또 실기까지 공부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자격 주는 건 난 불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를 여기를 굳이 교육만 받으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소방 이제 어디서 이제 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자꾸 이게 자격증을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적에 그 뭐 자격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초창기 때 법이 개정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자격증을 필요로 하니까 안 되니까 이런 걸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자격증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야죠. 예? 아니면 그 자격증처럼 뭐 교육을 해가지고 1, 2차를 실기 필기를 다 보게 한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딸 바에는 차라리 여기 가겠다 해갖고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던가 이런 것들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보면은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기술자잖아요, 기술자. 저는 위험물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는 위험물 기능장을 좀 공부하고 싶긴 해요. 예? 지금 그 소방도 그렇고 소방은 그 소방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이런 안전교육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거는 상급까지만 딱 놔두면 돼요. 상급만 하고 2급서부터는 무조건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에 이제 그레이드를 나눌 적에도 그 모든 전기로 하지 말고 이제 1류에서 6류까지는 다 지정 수량들이 있어요. 그 지정 수량을 가지고서 구분을 좀 져가지고 위험물 안전관리 기능장이 해야 될 거와 위험물 산업기사가 해야 될 거와 기능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구분을 지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봐요. 소방도 자기가 선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특급서부터 상급까지 4단계로 나눠져 있고 전기도 나눠져 있고 하지만은 위험물은 가스보다도 더 그래요. 가스는 또 산업기사 이상이면 웬만큼 다 풀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아예 그레이드가 아예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험물이라는 거 한번 사고가 나면은 이게 그 화재와도 크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이제 좀 이 관련된 법령을 이제 관리하는 부처에서 좀 이렇게 좀 이게 리비전을 좀 시켜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능사도 위험물 기능사도 뭐 1류에서 뭐 4류 뭐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이렇게 자격증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위험물 이제 기능사로 다 바뀌면서 통합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가 1급, 2급 있었던 거를 2급이 기능사가 됐고 1급이 산업기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히스토리가 이제 옛날 거를 이제 자격명을 바꿨으면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해야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게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계속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가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 기술일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 아파트 뭐 전기 같은 경우도 아파트 쪽에 전기안전관리자로 가면 관리과장 겸직한다는 소리 하고 있지. 그 전기가 얼마나 많은 그 할 일이 많은데요. 예? 직무고시 전기도 뭐 직무고시 계속 그 만들면 뭐예요? 그 고시기 때문에 강제성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관련 부처에서 확인을 전혀 안 하는데 뭐 사고 나면 그때 와서 뭐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자꾸 이런 사람들을 전문화 시켜줘야지.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들을 자꾸 전문화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자꾸 책임감을 가지고서 뭔가 제도 개선을 하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은 그때 저기 뭐야 소위급 외양간 거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내가 봐도 제가 이제 위험물 쪽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요거 뭐 취급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자료들을 많이 이제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위험물 1유서부터 6유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이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자격증 시험에 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험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할 거고, 위험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이제 퀘스천을 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라도 무슨 학회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개선 제안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류에서 6류 위험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